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척추센터,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센터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허동화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안녕하십니까.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장지욱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같이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요새 이제 고령화, 이제 장수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령 환자도 분명히 내과 질환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환자, 고령 환자분의 척추 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지금 8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90세가 지금 거의 넘었거든요. 90세거나 그 이상인데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5-6년 더 사시는 걸로 돼 있고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60세 환갑잔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옛날에는 60대만 돼도 할아버지 이런 소리 들었지만 요즘은 60대면은 그냥 청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60대 배우분들을 봐도 뭐 노인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제 기사문을 보는데 인제 고령 환자의 척추 수술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령 환자의 척추 수술이나 척추 치료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지만 요즘 이제 이런 어 기사문을 보면은 고령 환자에서도 척추 수술까지 하는 이런 적극적 치료를 지금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우리나라 여성, 그러니까 어머님들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80대 환자분들이 앞으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80대 환자분의 척추 치료는 포기를 했었어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환자 자신들도요. 앞으로 근데 이런 80대 환자분들도 적극적인 치료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어요. 기대 수명은 저희가 아파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여명이고요.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사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년 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강 나이와 평균 수명은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70세가 보통은 건강 수명이에요. 그러면은 70대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80대가 될 때까지 약 5년에서 10년 동안은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때 의료비의 지출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지불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또 짊어져야 될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척추 관절 치료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척추 질환의 치료가 고령 환자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척추 질환이 있으면은 뭐 목이나 허리 이제 그런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목 통증, 허리 통증이 일단 처음에 동반되게 되고요. 그리고 방사통이라고 해서 팔이나 그리고 다리 쪽에 이제 통증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 통증이 지속되다 보면은 신경이 점점 더 눌리면서 이제 보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보행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집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그 물론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지만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다른 합병증 그런 다른 기저질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까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 그리고 내과 질환, 척추 질환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함께 생겨서 이제 환자분 자체의 이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척추 질환 자체가 생명에 영향을 주는 병은 아니지만 척추 질환 때문에 통증이 심해져서 거동이 안 되시잖아요. 밖으로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운동을 못 하면은 기존에 앓고 있던 여러 가지 내과적 병들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면 계속 집에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면은 당연히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정신과적 질환들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나 이런 것들도 더 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척추 질환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령 환자분이 아무래도 젊은 환자분보다는 어르신 환자분 치료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고 까다롭거든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저질환이 많으십니다. 보통 요즘 고혈압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고령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잠깐 풍이 오셨다거나 뭐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풍 같은 것들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협심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이제 뭔가를 찌르고 기구를 넣는 수술이나 시술이다 보니까 이제 피를 묽게 하면은 그만큼 출혈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과 질환이 있는데 뭐 암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저하나 아니면은 뭐 기능 항진증 그리고 콩팥 기능이 안 좋으셔서 뭐 종국에는 투석을 받으신다든지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 분께서 말씀하시는 핀 박는 수술 그런 것을 할 때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하면은 핀 자체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그리고 척추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좌측으로 휘었다든가 우측으로 휜 뭐 측만증 그리고 앞뒤로 휜 뭐 후만증 그리고 뼈가 자라지 않아야 될 곳에 자라 있는 골극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많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환자분의 이제 시술이나 수술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그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과와 마취과의 이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내과 질환으로요. 이미 약을 막 한 주먹씩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또 주사 바늘 같은 걸로 좀 주사 치료 잘해 드리고 싶은데 출혈이 잘 멈추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늘 긴장하면서 하는 치료가 어르신, 고령 환자분들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투루 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고령 환자분이라고 해서 또 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저희가 치료를 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척추 질환 치료를 어르신 환자분께도 권유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허리 통증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방사통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척추 질환을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보통 병원에 해당 증상이 있다고 내원을 하셔서 영상을 찍어 보시고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하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아니면은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로 증상이 호전된다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똑같다거나 일주일을 증상 호전된 것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아프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치료들을 보존적 치료라고 보통 명명을 하는데,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물리 치료,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술에 가기 전 단계로서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시술이 있는데, 이런 시술까지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수술처럼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것들까지 전부 시행을 해 봤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외로요. 수술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환자분들도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 정도만 했는데, 물론 100% 싹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여행도 다녀오시고 잘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약물 치료도요. 약이 막 50 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다양한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 뭐 단기에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라도 2-3주 이상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면 의외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술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저희가 뭐 아주 시술을 함부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약 들어가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시술도. 이 시술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이런 다른 이런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해 보고 나서 안 됐을 때 이런 시술을 권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술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해 보지 않고 시술부터 좀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술이 약간 비난을 좀 받은 거지, 시술 자체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환자도 무조건 "어르신이니까 그냥 수술하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수술을 더 아끼고 비수술적 치료부터 한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인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술을 주로 저희가 고령 환자에서 권유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고령에서는 합병증의 위험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아야 하고, 그리고 출혈이 적어야 하고, 마취를 걸고 있는 시간이 적어야 됩니다. 그 마취라 하면 보통 전신 마취인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서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이제 허리 수술이고요. 이제 가운데 허리 쪽 척추 쪽을 이제 세로 방향으로 절개를 해서 이제 병변을 찾아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개 범위도 크고, 그리고 근육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출혈이 많아지게 되고, 그 출혈을 또 지혈하면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량도 높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고령에서의 합병증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령 환자의 수술에 있어서는 내시경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구멍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뚫어서 한 새끼 손톱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 손상도 적고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서는 최소 침습 수술, 최소 절개 수술을 하라고 교과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척추 쪽에서는 내시경 수술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고령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째고 수술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나온 게 인제 현미경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해서 이거의 한 1/3 정도를 더 줄여서 우리가 절개해서 수술을 했고요. 거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게 내시경이거든요. 그래서 혈압, 당뇨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염증 잘 생기잖아요. 그쵸? 상처도 잘 안 낫고. 이만큼 쬐으면 이게 상처가 잘 낫겠습니까? 안 그래도 피부도 약하고 이런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 환자분들은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으로 절개해서 수술하는 현미경 수술 아니면은 내시경 수술,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시경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어르신 환자분들은요. 그냥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래서 이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영어로는 이라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이게 에라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수술 전, 중, 후로 나눠서 환자분을 관리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을 줄이고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수술 전에는 환자분의 체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연을 관리해 준다든지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 받기에 회복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도 수술 전에 보통 금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자정부터 금식을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금식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이게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식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전이고요. 수술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출혈량도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내시경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잘 먹고 영양 상태 관리를 잘 하고 조기 보행을 하고 조기 보행을 하려면은 통증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보행을 함으로써 이제 폐렴이라든지 다른 내과적인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근육 손상도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생각보다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이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환자분들은요. 이러한 이라스 프로그램,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용하고 있어요. 환자분께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런 프로그램 하에 조금이라도 합병증 줄이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저희 다 갖고 있고요.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레지던트 할 때가 인제 2000년 그때거든요. 뭐 벌써 꽤 오래됐죠. 벌써 한 25년 넘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 평균 수명이 70 몇 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70대 환자면 수술을 안 했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80대 환자는 수술했겠습니까? 80대 환자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70대 환자, 80대 환자를 2000년대 그 당시에 수술한다고 하면은 정말 미쳤다 그랬습니다. 과잉 치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2021년도 데이터가 지금 86세 막 이렇잖아요. 이제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컨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70대 환자는 당연한 거고요. 80대 만약에 여성 환자분이라면 최소한 1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사실 거거든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 기존에 갖고 있던 내과 질환 또는 우울증 초기 같은 정신 질환 같은 것들이 더 잘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과잉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희도 부담이 있지만은 80대 환자 때로는 90대 환자도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20년 전 하고요. 지금 고령 환자, 어르신 환자분을 대하는 저희의 어떤 치료의 컨셉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요. 70대 암 환자 진짜 수술 꿈에도 안 꿨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령 환자의 척추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이어서 또 증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고령 환자에서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내과적인 어 기저 병력 등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내과와 이제 마취과 협업을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음. 마취의 위험도에 있어서는 전신 마취가 합병증이 꽤 큰 편입니다. 그 수술 후에
뭐 폐렴이라든지 호흡기계 질환, 또 심근경색 같은 이제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해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합병증이 적고 본인의 힘으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의 이제 합병증 또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고령 환자에서의 척추 치료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척추 마취, 허리 마취, 또 뭐 하반신 마취 이렇게만 하면은요. 마취해서 못 깨어날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전신 마취하시면 또 어머님, 아버님 불안해하시는 거 치매 올까, 그쵸? 기억력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 불가하다고 수술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척추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크게 째고 하는 수술은 안 되겠죠. 근데 조금만 절개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내시경은 고령 환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분도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저희도 용기 내서 수술할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 지금 설명드리는 분들은요. 이미 주사, 물리치료, 뭐 시술, 한약, 뭐 침치료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60대부터 80대 환자분까지 증례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6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신경성 파행으로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고 우측 하지 통증이 이제 주 증상으로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측 4번, 5번, 5번, 1번 우측 추간공 협착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시경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수술 후에 추간공이 여기가 이제 추간공인데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술 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시고요. 저희 장인어른 제일 지금 젊은 오늘 소개드릴 이제 연세 중에서 제일 젊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잘 수술 받으셔서 회복하셨고 현재는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이제 86세인데요. 이분도 무조건 저희가 수술 권유드린 분이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미 약, 뭐 한약, 뭐 다 치료받고 오셨는데 아프신 분이거든요.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8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양측 다리가 아프시고 이제 엉치 통증이 있으셨고 5분 이상 걷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내원하셔서 시행한 MRI에서 4번과 5번 사이가 좁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 수술을 진행을 했고 이제 단일 병변이기 때문에 한 곳만 수술을 진행을 했고 수술 후에 MRI에서 이 4번, 5번 이 흰 공간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 MRI에서는 요 검은색 부분이 좀 누르고 있고 좁아져 있는 약간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수술 후에 충분히 넓어져 있고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신경이 원형으로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뭘 제거했냐면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꺼워져서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V자로 있는 게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그걸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인대 제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별로 기능성이 없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세 층의 인대가 존재해요. 그 세 층의 인대 중에 내시경을 이용하면 이 병적인 가장 안쪽에 있는 황색 인대만 제거하고 나머지 정상 인대 두 개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두 개의 층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정상 인대 두 층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수술할 때는 크게 째고 이 안쪽에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 멀쩡한 정상 인대 두 개를 다 날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핀 넣는 수술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인대 재건술이라고 인대 뺐으니까 인대 넣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대 재건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 인대 세 층이 있는데 가장 안쪽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정상 인대 두 층을 보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 재건수를 하는 횟수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거를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엔 90세 환자분이거든요. 이분도 설명드릴게요. 이분도요. 다 이것저것 치료 안 받은 게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오신 분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9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양측 하지 통증이 있으셨고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과거력으로 특이한 게 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제 철사가 보이면은 보통 개용술을 진행을 하신 분이신데 개용술을 해서 이제 심장 판막을 교체하셨던 분이셨고요. 마찬가지로 음, 다른 분들처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고요. 3번, 4번, 이제 4번, 5번. 요추가 허리뼈가 총 5개인데 보통 4번, 5번, 5번, 6번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3번, 4번, 4번, 5번이 좁아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 단면에서 봤을 때도 아까 그 회복됐던 환자처럼 동그란 신경이 보이지 않고 V자의 인대가 엄청 두꺼워져서 이제 하얀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협착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요. 그래서 내시경적 감압술을 2마디 진행했습니다. 3번, 4번 사이 그리고 4번, 5번 사이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을 때 단면 사진에서 이제 수술 직후의 MRI가 이렇게 이쁘게 수술 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윤곽이 다 보이거든요. 수술을 진행했고 여기 신경이 많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V자로 눌려 있던 인대는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3번, 4번이고 4번, 5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흰색 동그란 신경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고 V자로 누르고 있었던 인대 또한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력의 심장 판막 치환술을 하셔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묽게 하는 약, 이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플라빅스라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출혈을 억제하고 이제 근육 절개도 최소한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요. 이제 90세 환자분 전신 마취하면은 저희도 무섭거든요. 마취과 선생님들이나 마취과 교수님들이 92세인데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심장 판막 치환술까지 하신 분 마취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대학병원에서도 마취 위험해서 수술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듣고 오셨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척추 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했던 경우였어요. 척추 마취해서도 저희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끝나서 지금 활동 잘하시는 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암 수술도 했던 83세 여자분이시거든요. 요즘 암 치료 잘 받으면 거의 완치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주변에서 암 치료하고 또 연예인 누가 암 진단 받았는데 치료 다 잘 받아서 완치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암 진단 받으신 분들도 오래오래 잘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척추 질환 비켜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83세 여자분이셨고 양측 하지 통증이 있으셨고 양쪽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시는 상태였습니다. 과거력으로는 고혈압이 있으셨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고 암 수술을 받으셨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콩팥을 떼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그 수술 전 MRI에서 확인했을 때 4번, 5번 척추가 좀 어긋나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요. 이 퇴행성 전방전이증 4, 5번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면 MRI 사진을 보면은 협착증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V자의 인대가 조금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신경이 동그래야 되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면을 2개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 밑에 한 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정말 많이 좁아져 있는 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가 어긋나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동반되어서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유압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MRI상으로 어긋났던 수술 전에는 전방 전이증이 있어서 어긋났던 척추가 정렬이 바르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아까랑 똑같은 단면을 준비했는데요. 어 검게 신경이 눌려서 세모나게 보이던 신경이 이제 동그랗게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칸 아래에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제 동그랗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마취를 어떻게 했죠? 한번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척추 마취를 진행을 했고 그 전신 마취를 하기에는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단순 감압술뿐만 아니라 유압술도 이제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를 진행을 해서 이제 고령에서의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한두 부위 유압은요. 척추 마취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압할 때도 내시경을 이용을 하면 많이 절개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유압을 한 부위 내지 두 부위 하는 경우도 근데 또 그런 경우에 뭐 70대 80대 막 후반 이런 고령 환자분도 척추 마취만 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분이에요. 수술 철심 넣는 수술 싫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83세 여자 환자분 저희도 이런 수술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무서운데 허리만 마취해서 내시경으로 조금만 절개해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했고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피부 절개는요 요만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운데 쭉 재고 수술했거든요. 근데 요만큼만 절개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퇴원 잘 하셨고 요즘 뭐 노인 무슨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양로원이라고 불렀던 그런 노인 문화 센터 이런 데도 잘 다니시고 네,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고령 환자 척추 질환 뭐 인제 저희가 수술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치료 원칙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환자에서의 척추 치료는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수술 전 단계인 이제 시술까지 고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의 호전을 위해서 이제 보존적 요법을 최대한 시행을 해보고요.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 그래도 효과가 없다, 아니면 주사 치료가 일주일을 가지 않더라, 이런 호소들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후에는 이제 재활 치료,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서 아까 이제 환자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조기 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보행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어 수술의 원칙이 있거든요. 어르신 환자의. 이거 인제 최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급적 전신 마취보다는 척추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이거 오타가 있었는데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으로 요즘은 거의 다 내시경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치료할 때가 많으면 저희도 할 수가 없고 환자분들도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데 단일 병변이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너무 많은 병변이 있는 경우는 그중에서 심한데 한두 군데만 골라서 하면 그래도 보행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80대 70대 환자라고 대충 넓히기만 하고 끝내지 않고요. 유압술도 꼭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80대 초반이시라고 나이 많다고 '아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80대 초반은 적극적으로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10년 15년 건강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80대 초반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80대 후반이 되면은 그때는 내과적인 병세가 악화돼서 정말 수술 원하셔도 저희도 못 해 드리고 환자 본인도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못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80대 초반은 지금은 물론 아주 젊은 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히 꼭 사셔야 될 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때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시간 질문 올려주시면은 꼭 오늘 내용과 상관없이 척추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내용도 상관없으니까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파란 하늘님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2달 동안 허리 한쪽이 묵직하게 아픈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랑 엉덩이까지 둔부 쪽으로 느낌이 좀 내려온다. 저림감이 있다. 이거는 근육 긴장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리를 해서 근육통이다, 근긴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한 2주 정도면 좀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염좌 진단을 하면은 보통 2주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달이나 가고 그다음에 엉치랑 허벅지까지 뭔가 저릿한 증상이 있으면 수술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초기 디스크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수술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병원 가셔서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째 여름나기 중 님이 올려주신 거는 우리 장원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척추신경 차단술이나 주사 치료를 고려 중인데 80대 이상 고령 환자에서도 이런 주사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지 부작용 위험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고령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나이대 환자분들과 뭐 신체 구조가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척추신경 차단술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은 사실 나이와 물론 연세가 조금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이대와 비교했을 때 뭐 고령이라고 해서 훨씬 더 위험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것들을 겁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경 차단술에서 효과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효과가 오래 간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에게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절개를 하고 뭔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그러지 않으려면은 신경 차단술을 해서 내가 효과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 치료가요. 어르신 분들에서 문제는 뭐냐면 수술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 3-4번 주사하면은 이제 더 안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어머님 생각엔 수술은 싫고 여기서 인제 주사 안 된다 그러면 딴 병원 가셔서 또 맞거든요. 그 병원에서도 인제 또 주사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더 너무 많이 맞으셨다고. 그럼 또 옮겨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는 일정한 횟수를 지켜야 돼요. 연 6회 이상 하시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100 미터 이상 걸으면 이게 인제 전형적인 간헐적 파행 증상이에요. 이거는 일단은 비술적 치료를 해 보셔야죠. 예. 협착증도 근데 100 미터 걷기가 힘들면 이건 좀 심한 협착증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 비술적 치료에서 일단 저라면 주사 치료하고요. 협착증 치료제를 먼저 좀 드셔 보시고 1-2달 정도 치료해 보고 좀 살겠다 싶으면은 수술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뭐 약 먹을 때뿐이고 주사할 때뿐이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사 치료랑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먼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건강 찾는 김영사 님께서 척추 수술을 한다면 마취가 가장 걱정되는데 80대 이상 고령 환자에서 마취로 인한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합병증이 나한테 발생하면 사실 100%인 거고 아니라면은 이제 0이 되는 건데 보통의 위험성은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신 마취 기준이었을 때 이제 그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고령에서의 이제 마취를 고려했을 때 전신 마취보다는
척추 마취를 시행을 할 것 같고요. 척추 마취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전신 마취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척추 수술을 할 때 보통 이제 척추를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엎드린 자세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신 마취는 인공호흡기로 이제 숨을 쉬게 되고요. 그리고 척추 마취는 하반신만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통 자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기계 질환이 합병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 합병증 아니면 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합병증도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분이시라면은 이제 마취는 전신 마취보다는 이제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위험성은 전신 마취보다는 좀 현저히 낮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훨씬 낮아요. 걱정 마세요. 네. 문제는 이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마취 그러니까 이게 마취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수술은 못할 때가 있긴 한데 80대 이상 환자분에서 너무 위험한 수술은 못 하잖아요. 하지만은 이 척추 마취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 마취의 어떤 합병증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사실 거의 기억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르르 님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시면 회복이 늦을까요? 또 체력이 떨어져서 부모님 수술은 가능한지 걱정이." 그래서 회복 빠르게 하려고 이라스라는 수술 전후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는 학회까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거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조기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뭐 3-4 일간 누워 계시고 이런 일이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 빠르면 당일에 보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기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세상만사님께서 약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잡히는데 장기간 진통제나 근위환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다른 장기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저희도 약을 처방하면서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 있고 콩팥에서 대사되는 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간 약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일단 약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해야겠고 약을 드셨을 때 효과가 있다면은 이 약을 이제 장기 복용하고 싶어질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물론 고령이시면은 중간중간 건강검진을 받으시겠죠.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 혈액 검사에는 보통 간 검사, 간 수치를 보는 검사와 그리고 콩팥 수치를 보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장기간 처방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피 검사를 해 보는 거죠. 해서 이제 간이나 콩팥이나 그런 데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약의 부작용에 따른 간 수치 증가나 콩팥 수치 증가는 그렇게 빈번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검사는 하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있기는 있으니 건강검진이나 아니면은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시면은 중간중간에 검사를 좀 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고령 환자분은 약물 개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 가지 4 가지 막 5, 6 가지 안 드리고 꼭 필요한 약만 진짜 고민해서 2-3 가지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한 세장님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령 환자 척추 질환에서 집에서 관찰해야 되는 위험 신호가 어떤 게" 일단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시다." 이런 소리는 사실 자주 하실 거예요. "무릎 아프다." 근데 한번 여쭤볼 게 뭐냐면 "어머니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요즘 다리 저리고 다리 땡기고 이런 거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가다가 자꾸 쉬었다 가셔야 되나요?" 요 두 가지만 물어보시는데 "아 허리 아파." 이러시는데
아니 뭐 잘 다닌다 이러시면 좀 아직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근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도 저리고 다리도 땡기면서 아프다. 또는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걸으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좀 대도시 쪽으로 나오셔서 검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 그게 치료가 안 됐을 때 인제 마비나 보행 어떤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만 아프신지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까지 아프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래 걷기가 힘드신지 고거를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XKXK님께서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허리가 불안정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삐끗하면 한 달 가까이 통증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직업도 바꿔봤고 자세를 바꾸고 운동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해봤고 시술도 해봤는데 10년 넘게 고생 중인데 수술을 해야 할지요? 음, 좀 일단 네. 1년에 한 번 정도 삐끗을 하는데 한 달 가까이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사실 일상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직업도 바꿨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이제 허리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으로 바꾸셨다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분리증, 이 정도 분리증이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유압술의 적응증, 그러니까 유압술을 해야 되는 해당되는 이제 환자분이신 거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연세를 물론 지금 현재 알지는 못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지속되고 직업을 바꿀 정도고 시술도 여러 번 해 보셨고 하면은 이제 사실 10년 동안 하실 만큼 다 해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유압술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낌상 10년 넘게 고생한 거 보시면 40대 중반이 넘었을 것 같고요. 검사 좀 해 보시고요. 만약에 2 단계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돼 있다. 척추 분리증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했더니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하게 동반돼 있다. 그러면 수술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검사하신 게 없다면 엑스레이랑 MRI 검사를 먼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창님 인제 질문은 협착증 수술을 인제 고민하고 계신데 그동안은 인제 비수술적 치료로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횟수의 한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요. 보통 그러니까 통증의학과 미국 통증의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깊게 찔러서 하는 신경 차단술의 경우는 연 6회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연 6회를 넘어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주사에 의한 합병증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6회 이상의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6회 정도까지. 근데 사실 6회면 2달에 한 번씩 계속 주사 맞는 거잖아요. 근데 6회까지 했는데도 뭐 1년에 막 7-8 번까지 뭐 약물 줄여서 7-8 번까지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약 용량 줄여서. 제 생각에는 1년에 6회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신경 차단술을 이 정도 할 정도라면 아마 드시는 약도 무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협착증 수술 한두 부위는 간단하니까 수술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막 수술 너무 권유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인데 일단 6회까지는 하실 수 있다. 네. 근데 6회 뭐 1년에 한두 번 주사 맞고 잘 지내신다. 그러면 수술하실 필요 없겠죠. 네. 다음 질문이요. 네. 베이포트 님이 3 년쯤 전에 허리를 다쳤었는데 이후 치료를 받았고 근데 자주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년에 한 번 정도 통증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허리가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글만 보고 이제 환자분 상태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3년 전쯤 허리를 어떻게 다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끔씩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허리를 이제 삐끗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리에는 이제 후관절이라는 관절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미끄러진다든지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빈번하게 이제 오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왜냐면은 방사통이 따로 있지는 않으시고 허리 통증만 있으신 걸 보면은 후관절 통증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뼈에 있는 관절이 염증이 생겼다. 뭐 삐끗해서 이제 한동안 좀 아프다가 또 괜찮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요 글로만은 사실 좀 알기는 어렵고 내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허리를 좀 굽혔다 폈다 아니면은 과하게 신전을 시킨다든가 그런 행동들이 들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 보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때는 영상을 한번 검사를 해서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이제 척추 병원에 가셔서 이제 영상을 엑스레이라도. 네. 네. 엑스레이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찍어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근처 가셔서요. 엑스레이 정도 한번 찍어 보셔서 허리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은 엑스레이 괜찮으면 마음도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근처 가셔서 엑스레이 정도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고령 환자분들에서 오는 좀 희귀한 질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고령 분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분들이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잘 보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경추, 흉추 질환들을 저희가 꽤 만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환자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오래오래 잘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건 좀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어서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달 후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비욘디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